자, 오늘은 말이야, 초전도의 일렉트로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이렇게 가했을 때 초전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가했다라는 얘기는 B 필드를 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B 필드를 직접 해밀턴이 안에다 넣으려면은 우리가 벡터 포텐셜 A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알다시피 이게 모멘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 같은 수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카이네틱 에너지를 만약에 구하려면은, 해밀토니안을 구하려면은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어떤 항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P-2 오버 C에 A 항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승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개로 들어가요. 2n분의 1 써놓고 3개 P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P에다가 A 이렇게 써놓고 2 오브 C 이렇게 써놓고 C 자승분의 2 자승에 A 자승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쪽 항이 여러분들이 이제 키트를 보면 이쪽 항이 어떤 항이냐면은 다이아 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항이에요. 다이아 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항이고, 이쪽을 보면은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하고 벡터 포텐셜하고 모멘텀하고 이렇게 커플드 되어 있는 이러한 항이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오비탈하고 이제 관계가 돼요. 오비탈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멘텀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 항이고, 이쪽 항들이 주로 이제 모멘텀하고 관계가 되니까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되지? R 크로스 P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앵귤러 모멘텀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주로 어떤 항이 나오느냐면 파라마그네틱 항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레스판스가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다이아마그네티즘 쪽하고 이제 파라마그네티즘 쪽으로 이제 레스판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파라마그네틱 레스판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주로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마이스너 현상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러는 건데, 마이스너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다이아마그네틱 이제 시그널이에요. 자, 마이스너 현상이 이 심플한 마이스너 현상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심플한 마이스너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런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런던 모델은 요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거냐면은 로컬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런던 모델을 가지고 마이스너 현상을 잘 설명을 하지만은 디테일한 것들은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넌 로컬 모델을 우리가 도입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뭐냐면 피파드의 모델이다라는 거를 요전 시간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괜찮았고요. 자, 그러면 이 런던 모델은 마이스너 현상을 가지고 한 건데, 이 피파드 모델은 뭐냐면은 런던 모델은 이제 모디파이 한 거고, 런던 모델은 어떻게 모디파이 했느냐면은 마이스너 현상이 런던처럼 그렇게 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모디파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냐면은 이 파라마그네틱 요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런던 모델을 더 모디파이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 피파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 피파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은 마이스너에다가 런던의 마이스너에다가 이게 파라마그네틱 그 이펙트를 넣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제너럴한 시어리에요. 제너럴 시어리인데 뭐를 가지고 이거를 유도를 하느냐면은 BCS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좀 더 제너럴한 이론을 만드는데 뭐를 포함한 이론이냐 하면은 이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을 까지 이 파라마그네틱 텀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이스너 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BCS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을 하면은 피파드의 모델조차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제너럴한 티어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말이야, 이게 유순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막 안 들어오네. 그지? 자, 요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고전역학에서는 P 곱하기 A지만 양자역학에서는 P가 먼저 올 거냐, A가 먼저 올 거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민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 P가 A 더하기 A다 P로 이렇게 쓰지, 그치? 고전역학에서는 그 순서가 관계가 없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저게 이제 순서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퍼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에서는 이 EPA라고 쓰지 않고 PA, AP라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 항을 P를 그레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쓰면 그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I에 E에 H가 이렇게 쓰고 2MC 이렇게 쓰고 시그마 I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 런던이고 뭐 여기까지는 말이야 양자역학을 쓴 건데 여기까지는 BCS라는 얘기를 이제 전혀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BCS를 여기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이 해밀토니안 때문에 마이스너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너럴한 시알이기 때문에 이 벡터 포텐셜도 이것도 이 벡터 포텐셜도 이게 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 벡터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벡터 포텐셜은 말이야 굉장히 심플한 벡터 포텐셜만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벡터 포텐셜이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벡터 포텐셜이냐면 B 필드가 콘스탄트인 경우에 문제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 거기다가 일렉트론을 이렇게 인젝션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원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럴 때 이 B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유니폼한 B필드였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심플한 B필드를 우리가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부터 쓰고 있는 그 B필드는 일반적인 B필드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후리에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꾸면은 다 같은 모양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게 양자역학을 다루는 거니까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은 CK에다가 E에 I에 K.R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던 파라마그네틱 그 해밀토니안은 다음 같은 수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MC 이렇게 써놓고 K에다가 Q 뭐 이런 거 다 넣고 Q에다가 A에다가 그다음에 자, 해밀토니안을 저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BCS라는 얘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BCS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필드에 대해서 어떤 레스판스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죠. 자, BCS를 넣기 위해 가지고 이 C를 말이지, 이 C를 지금 보골리버 드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그 코지 파티클로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바꾸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 자, C를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C를 보골리버 드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그 공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쓰겠어요. 왜 이거를 보골리버 드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느냐면 우리가 이제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놓고서 퍼터베이션으로 저거를 다루려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코지 파티클로 이제 간만에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바꾸도록 하자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바꾼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길어 버리고 UK 써놓고 그 다음에 U에 K 플러스 Q, 그 다음에 VK, V에 K 플러스 Q,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마에 K 플러스 Q의 대강, 그 다음에 이 제로는 스피너비에요. 감마에 K 제로 마이너스 감마에 K1 플러스 감마에 K 플러스 Q의 1, 그 다음에 U의 K에다가 U의 K 플러스 Q 마이너스 U의 K, V의 K 플러스 Q, 감마의 K 플러스 Q, 감마의 K1, 제로,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해밀토니안 때문에 그 얼마만큼 레스판스가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 BCS 해밀토니안에 의해 가지고 BCS 폼으로 이게 바꾸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BCS의 스테이트가 감마에 관한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감마로 지금 다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J와 A 사이의 그 관계를 공부하는데 마이스터 상태라는 것은 런던 모델에 의하면은 J하고 A가 직접적으로 비례하니까 람다 L의 자승에다가 C에다가 A의 R, 이게 이제 런던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런던 모델을 지금 모디파이 하겠다는 얘기지. 4파이 람다 L의 자승에다가 AQ, 자, 이 런던 모델을 지금 우리가 모디파이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이 P파드는 어떻게 됐었죠? P파드는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한참 콘스탄트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인테그랄 써놓고 R에다가 여기다가 뭐 R 닷에 뭐 A에다가 이 R의 4승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 오버 코시모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 A하고 아니다. G다 그지? 이 런던 모델에 의하면은 벡터 포텐셜을 R에서 알면은 거기서의 J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R을 알면은 거기서의 J를 R에서의 J를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 P파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 이게 J의 R을 알려면은 말이지. 이 A가 R에서의 A뿐만이 아니라 R 근처에 있는 일정한 거리 크시 정도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다 알아가지고 그 동네를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물론 멀어지면 작아지는 그러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J를 구하는 거니까 한 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알아가지고 J를 알 수가 없고 R 근처에 있는 벡터 포텐셜을 크지만큼 정도의 벡터 포텐셜을 알아가지고 서로 손잡고서 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논로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기에 런던 모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피파드 모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런던 이 커런트에다가 에디셔널한 거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 에디셔널한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밀토니안에서 나왔던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이에요. 이게 런던 모델은 완전한 다야마그네틱 시그널이고 거기다가 피파드로 가려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다야마그네틱 시그널을 좀 갉아먹는 그런 시그널이 더 들어가면 피파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해밀토니안의 가운데 텀 그 항이 그런 항이고 그 항이 어떤 항이냐면 이런 항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이런 런던에다가 그 다음에 런던에다가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J1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J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JQ라는 게 뭐야? JQ라는 게 J1의 Q에다가 그 다음에 J2의 Q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J2의 Q는 뭐냐면 J2의 Q는 이거 본래 런던에서 사용하던 그거고 본래 런던에서 사용하던 것은 본래 해밀토니안이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벡터 포텐셜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간 항이 있는데 이 2개 들어간 항에서 나온 게 이게 런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항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J1이 뭔지는 잘 몰라요. 이게 J1이 잘 뭔지는 모르지만 J1에서 나온 그거를 K1의 Q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Q라고 쓰고 J2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4파이의 람다 L의 자승에다가 C 넣고 AQ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런던에서는 J하고 A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푸리에 컴포넌트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4파이 람다 L의 자승에다가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JQ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JQ를 계산을 하면 JQ가 이제 두 개 항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런던 항에 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에 의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에서 나온 거가 이게 어떻게 벡터 이제 자 다시 런던에서 나온 거는 J가 A하고 로컬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파라마그네틱 항에서 나온 거는 J하고 A가 직접적인 비례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떤 항이 있는데 이 항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항을 구해내려고 해요. 저게 콘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로컬하게 나오는 게 이게 만약에 콘스탄트라 그러면 J하고 A하고 푸리에 컴포넌트에서 모멘텀에서 서로 비례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보내면은 J하고 A하고 리얼 스페이스에서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런던 모델이 나오고 여기에서 피파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려면은 요것이 콘스탄트가 아닌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피파드 모델이 나왔구나 하는 얘기다. 오늘 하는 게 이번 학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만 넘어가면 될 거니까 이 책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런던 모델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고 요 새로운 요거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에 의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런던하고 새로운 거를 합친 거를 KQ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커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커널. 이게 커널. 여러분들 뭐 리니어 엘지브라 이런 거 배울 때 커널 뭐 이런 거 나왔었지, 수학책에서. 정대 껐덕껐덕한 거 보니까 기억나나 보다. 정대 어디에서 나왔니, 커널이. 군대에서도 커널 뭐 이런 거 있더라, 그지? 커널이 뭐냐, 대위냐, 대령이냐. 대령이니? 그래, 여기에 지금 대령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도 이게 커널 나와. 이게 커널인데. 이게 왜 K자로 썼느냐면 이게 커널의 K자야.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게 구해낼 수만 있으면은, 커널이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의 관계를 하느냐면 J하고 A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관계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리얼 스페이스에서 J와 A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 관계가 뭐냐면 이른바 피파드의 모양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특별한 커널에 대한 것이 피파드의 모양이고, 일반적인 커널을 지금부터 구해내려고 그러는데, 이 커널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마이스터에 의한 런던에 의한 커널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라마그네틱 커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더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구해내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내느냐? 이거를 어떻게 구해내느냐? 요것만 구해내면 돼, 그지? 요거를 구해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낼 거냐? 그래서 이거 커널을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커널 구하기요. 자, 이 커널을 구하려는데, 이 커널이 일반적으로 커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Q가 0인 경우에 커널을 한번 구해보자. Q가 0인 경우에 커널을 구하고, 그 다음에 Q가 0이 아닌 경우에 커널을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커널 구하기. Q 이퀄 제로인 경우. 자, 커널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자, 저 해밀토니안이 Q가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Q가 제로가 되면 요 놈이 요 앞에 있는 놈들이 서로 똑같아져가지고 이쪽 항이 지워지고, 요 항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자, K, 감마 K에 Q가 제로니까 말이야. 감마 K에 플러스 감마 K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뒤에 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대가 이런 거 있고, 번째 게 어떻게 나왔었니? 뭐 하여간에 이 Q가 제로인 거를 구하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UK의 자승하고 VK의 자승이 돼가지고, UK 자승에다가 VK 자승을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나와요. 1이 나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U가 되니까 이게 서로 빼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 뒤에 항은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하여간에 이 앞에 항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여기 플러스 의미 없니? 플러스하고 제로 아니야? 그렇게 아마. 여기에 노트에 한 페이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책을 보면 딱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페어 크리에이션 애널레이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책을 보자. 책이 안 나와 있구나.
맞았어. 내가 이게 기억력이 대단하네. 플러스에다가 제로지. 왜냐면 이거는 커지 파티클을 하나 에날레이트하고 크리에이션하고 에날레이션 크리에이션하는 항하고 두 개를 크리에이션 에날레이션 시키는 항이 있어가지고 그 두 번째 항은 이제 Q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그러면 감마로 표시가 됐는데 세상에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넘버 오퍼레이터예요. 여러분들 페르미언의 넘버 오퍼레이터고 이 페르미언의 넘버 오퍼레이터 이것에 대해서는 해밀토니안이 요만큼 줄고 요것에 대해서는 해밀토니안이 그만큼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핀이 업인 놈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스핀이 다운인 놈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취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해밀토니안이 파라마그네틱에 의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놈이 본래의 에너지에다가 말이지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A에서 이렇게 써놓고 K-에 A만큼 에너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다운인 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본래에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높아지게 되더라.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그래서 파라마그네틱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놈은 에너지가 높아지고 한 놈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구조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런트를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 커런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런트는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Q가 제로가 되는 그 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늦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수업 늦게 끝났니? 아니. 깜빡했구나. 네. 불행하게 중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끝까지 까먹었으면 더 잘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J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J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래 이게 정의야. J가 오른쪽으로 가는 놈의 개수하고 왼쪽으로 가는 놈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커런트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요 놈의 F 펑션 말이지. F 펑션, 디스트리뷰션 펑션, 넘버 오퍼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보니까 지금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인 놈은 에너지가 낮아졌고 다운인 놈은 에너지가 이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페르미언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T 이퀄 제로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쫙 가가지고 칼같이 떨어지는 이 함수가 물론 T가 0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밖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인데 이놈의 함수가 말이야. T 이퀄 제로인 경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스핀 업인 놈하고 다운인 놈의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에너지가 똑같아서 다 똑같았는데 스핀 업인 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가 낮아졌네.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이놈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렇게 변해버렸고 스핀 다운인 놈은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그래서 f 펑션이 스핀 오빈 놈은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낮아졌으니까 이게 요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갔고 이 놈은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차이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요 면적.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에다가 요 높이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를 해서 자,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t 이퀄 제로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벡터 폼으로 미분 폼으로 써가지고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다시 써보면 우리가 원하는 폼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좀 아이소트로픽한 경우로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물론 아나이소트로피가 있는 경우도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라운드 F0에 라운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모양이 무엇에다가 A 벡터 폼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응?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JQ가 A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양이 그냥 나와버리게 되고, 따라서 Q 이퀄 제로인 경우에 커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되더라. 어디에서? BCS에서. 굉장히 멋있지. 졸려가지고 멋진 일이 진짜 멋있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응? 진짜로 멋있어. 누나도 잘했어요. 응? 누나도 잘했어요. 누나도 졸았다고? 안 졸았대잖아. 누나 안 졸았어. 이게 참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이 시작을 할 때 보면 말이야, 여기에 A라는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A를 꺼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커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지? J라는 거는 A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콘스탄트 놈이 있고, 그거는 런던에서 나온 거고, 비례상수가 콘스탄트가 아닌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뭐를 꺼집어내야 되느냐면 J하고 A하고 비례하는, 비례상수가 뭐 콘스탄트가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그거를 꺼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꺼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커런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놈, 왼쪽으로 가는 놈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커런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놈하고 왼쪽으로 가는 놈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그 놈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졌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가지고 그 놈이 하나는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A에 비례하게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고, 하나는 A에 비례하게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뭐 그렇겠지. 여기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면 코지 파티클의 스핀 업인 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업으로 걸어주면은 그 놈이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 거 아니야? 스핀 다운인 놈은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높은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에서 벡터 포텐셜이 들어가가지고 벡터 포텐셜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A하고 비례하는 J를 우리가 구해냈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어떤 거냐면 요거하고 요쪽 부분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다 이게요. 간단한 경우지. 왜냐하면은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K 자승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3분의 KX의 자승은 3분의 KF의 자승 평균 잡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커널을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커널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보니까
0t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커널을 구했어요. 이 커널은 뭐냐면은 파라마그네틱 시그널 때문에 나온 거고, 이제 이 커널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게 비슷하면 더 쉽게 나와. 자, 그래서 저 코너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저 코너를 계산을 해보면, 코너에 이게 t는 어떻게 되느냐면, t분의 4파이에다가 2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노트를 보면은, 잘못 발사를 해가지고 말이지. 찌그러지게 흡사되어 있는 페이지에 이게. 자, 이거를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로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산수예요. 그냥. 그래서 이 커널을 말이야 구체적인 함수를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커널을 이제 구체적인 함수로 써놨어.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에서 나온 커널이고 전체 커널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커널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다. Q 이퀄 0인데 대신에 Q 이퀄 0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 이퀄 0가 되는 대신에 템퍼레처는 0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F 펑션을 말이야 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기 때문에 커널이 이제 다음과 같은 모양을 이제 하게 되더라. 자, 이거를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나.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요것만 이제 계산할 줄 알면은, 이것만 이제 계산할 줄 알면은,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뭐냐면 런던에서 나온 거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파라마그네틱 텀에서 나온 건데, 자, 런던에서 나온 이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마이스너 현상을 보면 마이스너 현상은 다야마그네티즘이 맥시멈으로 가 있는 게 마이스너 현상이야. 마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줬을 때
파라마그네틱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저기 뭐 스핀 같은 것들이 있고 마그네틱 모멘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쪽으로 휙 돌아. 그래서 이제 레스파스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이 막 팍팍팍팍 더 커질 수가 있어, 그지? 다이아마그네티즘은 맥시멈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스너 현상보다 더 맥시멈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주면은 그 레스판스를 하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0으로 만들 때 그때가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는데 들어오는 마그네틱 필드를 다 스크린하느냐 스크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스크린하지 못하면은 다이아마그네티즘이 100%가 되는 게 아니고 스크린을 완전히 하면 다이아마그네티즘이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티즘이 맥시멈이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초전도인 경우에 다이아마그네티즘이 큰 경우들은 있어도 맥시멈 100%가 되는 현상은 초전도밖에 없어. 다이아마그네티즘이 맥시멈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데 말이지. 역으로 된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커런트가 흐르는데 커런트가 많이 흐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이즈가 큰 오비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티즘이 굉장히 큰 그러한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주로 카본 60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레스판스를 할 때 오비탈이 커져가지고 카본 60 같은 것들이 다이아마그네티즘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 그러나 초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물질이거든. 자, 그래서 런던 모델은 뭐냐면은 런던 모델은 다이아마그네티즘이 100%가 되는 건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이 파라마그네틱 시그널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초전도인 경우에는 저게 몇이 돼야 되느냐 하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멀 메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멀 메탈은 여러분들 노멀 메탈은 다이아마그네티즘이 있는데 이거는 있어도 굉장히 작아요. 이게 0에 가까운 정도예요. 그러면 위수식에서 봐가지고 초전도가 아니고 노멀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델타가 0이 되는 경우인데 말이야. 그 경우에 이 전체 값이 요 값이 1이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면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포뮬라가 제대로 된 포뮬라냐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델타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부터 인피니티까지 마이너스 fn 2 써놓고 그 다음에 2에다가 2니까 이게 1이네.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요거 2분의 1 나와요. 그래가지고 1 빼기 2에다가 2분의 1이 돼가지고 제로가 돼가지고 커널이 얼마가 되느냐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메탈에서는 다이아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에 대한 커널이 얼마가 되느냐면 0이 돼가지고 다이아마그네티즘이 마이스너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 0부터 인피니티까지 f d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슬롭이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슬롭 계산을 해보면은 1에서 0으로 가는 건데 1에서 0으로 가는 건데 적분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거 스텝 펑션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스텝 펑션 적분하면은 델타 펑션 나오지. 이게 뚱뚱하기가 얼마인 델타 펑션이 나오죠? 이게 이거 적분을 하면 자 스텝 펑션을 적분을 하면 델타 펑션이 나와. 스텝 펑션을 적분하면 델타 펑션이 나와요. 이게 델타 펑션이 나오는데 이놈이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1이면 얼마 나오지? 이 길이가 1이면은 델타 펑션이 그냥 델타 펑션이 나오고 2가 나오면은 델타 펑션에 에너지 마이너스 2F인데 여기 2자가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를 스텝이 둘인 거를 미분을 하면 2델타 펑션이 나와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다시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여기가 2배가 아니라 이게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의 델타에 2-2F가 나와요. 모든 템퍼레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하면은 2차가 나와가지고 1 빼기 2분의 1이 돼가지고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계산해낼 수가 있느냐면 이 파라마그네틱 천 이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보면 람다 자승의 T 같은 것들 이런 거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계산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을 계산을 계산해내니까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온도 이전성을 알아낼 수가 있고,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거 계산해서 보면 온도 이전성을 보면 T가 TC가 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인피니티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를 얼마나 뚫고 들어가느냐. 여기 있으면 초전도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얼마만큼 뚫고 지나가느냐. 근데 T가 TC가 되면은 노말이 되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안으로 다 뚫고 지나가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려웠지? 조느라고 뭐 어려웠지? 자, 오늘 상당히 어려운 거를 했는데 조금 더 할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일반적인 Q인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일반적인 Q인 경우도 노트에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도록 해요. 일반적인 Q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일반적인 것도 이 퍼터베이션 이론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데 아까 했던 거하고는 이제 아까 했던 거보다 이제 더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BCS 이론을 이제 공부를 했고, 우리가 BCS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반적인 경우에 Q를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를 해보면은 피파드 모델이라든지 피파드 모델보다도 더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다 계산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논문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정도를 알면 그 다음에 피지컬 리뷰 레터에 나오는 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PRL에 한참 나왔던 이필 니클 보론 카바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볼텍스들이 말이야, 이런 모양의 볼텍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의 볼텍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리코소프의 이 볼텍스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어려워져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생략을 하고, 수영이 또 다 예습해왔구나. 본 적이 없다고. 이게 아브리코소프 말이야. 아브리코소프 저 노벨상 받은 거 있잖아. 작년도에 받았는가? 아브리코소프가 이게 볼텍스를 가지고 볼텍스의 존재를 이제 예측을 하고 타이프 스포큰 답스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리코소프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아브리코소프가 이 볼텍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사진으로 봐서 알지만 볼텍스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계산을 해내느냐 하면은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R이 R. 이게 뭐냐면 J하고 A하고 이게 비례한다. 이게 런던 모델에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이게 삼각격자를 이룬다는 걸 아주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사각격자를 이루지 않고 삼각격자를 이룬다는 것을 뭘 가지고 알아내느냐면 런던의 로컬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이 이트리움 니콜 보론 카바이드를 보니까 이놈이 이게 사각격자를 이루요? 이게 삼각격자를 이루지 않아. 이거 맨 처음에 이게 발견이 되니까 저거 가지고 PR을 내처에 도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응? 맨 처음에 이거를 해석을 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을까? 수영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겠니? 그래서 이게 이트리움 니콜 보론 카바이드 가지고서 석사하기 딴 사람이니까. 응? 그때 이제 현석이를 쫙 비춰야지. 현석아, 저거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 논문에서, PRL 논문에서 뭐라고 썼을까? 논로칼이지. 그러니까 로칼에서 이게 나왔으면 이게 논로칼이다. 논로칼 이펙트다. 그래, 그때 논문 다 읽어봤었지, 그지? 논로칼 이펙트로 저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당연한 규결이야. 우리가 이게 지금 피파드 이론하고 런던 모델하고 이런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웠으면 그냥 저거 현상 딱 보는 순간 저거 논로칼 이펙트로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시드. 그래서 또 이제 PR을 논로칼 가지고 저거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2배를 하기 시작한 거지. 이 정도만 알면 이런 거 그냥 쉽게 한 번만 배우면 돼. 그냥 계산 같은 거 그렇게 끝까지 안 쫓아가더라도 한 번만 배우면은 그냥 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게 런던 모델을 가지고 풀어보면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런던 모델을 가지고는 풀지 말자.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피파드 가지고 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도였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도였어요. 자, 피파드를 가지고 하자. 세상에 논로컬 이펙트가 피파드만 있느냐? BCS 이론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류의 논로컬 이펙트가 있는데 피파드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피파드의 논로컬 이펙트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와 일반적인 BCS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 두 개가 이제 그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에임즈 그룹에서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논로컬 이펙트를 가지고서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로컬 이펙트가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있을 때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측정하고 오른쪽으로 있을 때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측정이 서로 모양이 이제 다르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컬 이펙트를 가지고 런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초전도의 반응,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온도에 따라서 외부에 걸어진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그거를 쭉 재보니까 그놈이 런던이 제시하던 그거하고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니까 달리 나오지. 그거 왜 이렇게 달리 나오느냐? 그럼 이 모양새뿐만이 아니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뭘 가지고 설명할 거냐? 현수가 뭐 가지고 설명했지? 그게 논로컬 이펙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이 톰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톰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정의가 좋으니까. 요즘에 와서 이게 강연한 그 아저씨가 정의였던. 아니 맨날 이렇게 내가 까먹어. 송기정 박사 요즘에 와가지고 강연했지. 언제 강연했지? 한타에서 했잖아. 한국, 타이완. 거기 와가지고 그 했을 때 송기정 박사가 YMBC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설명을 했느냐면은 논로컬 이펙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게 이 톰슨의 제자 송기정 그때 학생이었는데 송기정 톰슨 해가지고 그게 PRL에 이게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송기정 박사가 이 YMB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고 그 중에 좋은 논문이 이게 PRL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 마그네타이제이션 이거를 논로컬 이펙트를 가지고서 했고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논로컬 이펙트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론이 별로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이론을 개발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임즈 있던 블리압스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간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했어요. 자, 이 톰슨이 와. 언제 오느냐면 12일인가 뭐 이때 포항공대와 송기정 박사가 불러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항상 초전도의 센터는 우리니까 우리 한 번씩 와야지. 그래서 톰슨이 이게 오게 되고 그때 논로컬 이펙트에 의한 YMBC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거니까 이 정도 알고서 들어보면은 아 이게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톰슨이 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 아주 좋은 일들이 있는데 톰슨이 했던 거가 뭐냐면은 20개 초전도체에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했어요. 이트리움, HP, CCO. 그런데 이 여기에서 1, 2, 3의 단일상을 처음으로 세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에서 마그네타이제이션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나? 20개 1, 2, 3의 세르게일리, 그지? 세르게일리가 만들어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우리가 한 거야, 그지? 얘기를 해서 부끄럽구만 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이게 이 1, 2, 3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한국에 와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삐리삐리한 일만 하다가 저거 수은전도체 1, 2, 3를 세르게일리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면서 저쪽을 우리가 완전히 석권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석권을 할 때 뒤따라오면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래도 20개 초전도체에서 상당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뷰 아티클도 쓰고 우리가 리뷰 아티클을 써야 되는데 그 리뷰 아티클 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이 톰슨이야, 톰슨. 톰슨의 리뷰 아티클 보면 우리의 논문이 계속해서 거기에 레포되고 있거든. 톰슨 아저씨가 20개 초전도체 이게 1, 2, 3 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그 세르게일리 아니야? 세르게일리의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의 리뷰 아티클을 톰슨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개 초전도체의 마그네타이제이션에 관한 일들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톰슨의 리뷰 아티클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톰슨 밑에 말이지, 톰슨 밑에 가끔 가가지고 아니야 이 톰슨 밑에 이 사바티칼이다 뭘 가가지고 이 20개 초전도체에서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이리버스빌리티 라인이라든지 마그네틱 릴렉세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어. 현수가 누구니? 어느 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김영철 교수가 그래서 우리가 한 일하고 비슷한 일들 같은 것들을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리뷰 아티클 보면은 톰슨하고 김영철이 했던 20개 초전도체의 마그네타이제이션에 관한
일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논 로컬 이펙트가 사실은 이트리움 니켈 보론 카바이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고온 초전도체에서도 저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수은계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데, 수은계 초전도체가 아니라 살륨에서 나온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데이터를 이게 논 로컬 이펙트를 가지고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맞아. 김 누구? 김동. 아니, 김동호 교사 아니지. 김동호 교사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간에 아니야. 김동호 아니고 김문석. 아니네. 더 친한 사람 있어. 더 친한 사람. 지읒으로 맨 마지막이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한정이에요? 그래, 김헌정. 여러분들의 그 동료인 김헌정이가 이거 혹시 이거 쌀륨 그거 만들 때 너 만들어서 그 논문에 같이 이름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만들었어요. 네가 만들었지? 네가 그거 저 코스 아니냐? 거기에 지금 논 로컬 이펙트 그거 들어가 있잖아. 이 대목에서 지가 논문 써놓고서 셀프만 만들었다고 그냥 동기가 머리만 보이네. 그래서 이 논 로컬 이펙트가 사실은 런던 모델이 이 제너럴한 게 아니라 논 로컬 이펙트의 저 모델이 더 제너럴한 거야. 그것의 하나의 경우로서 커널 중에서 말이야. 아까 커널 중에서 이렇게 써놓고 커널 Q 중에서 K1의 Q에다가 플러스 I를 콘스탄트로 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 람다 L의 자수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런던 모델이고 요거가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거의 특별한 경우가 피카드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0인 경우가 뭐냐면은 런던 모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제너럴한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그러면 제너럴한 거는 런던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게 런던 모델을 만족하고 있는 물질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게 꽉 차 있는데 특별히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거는 런던 모델 가지고도 이제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그걸 가지고 썼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넌 로컬 이펙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 MGBT도 똑같은데 마그네타이제이션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마그네타이제이션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투겐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투겐 모델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논 로컬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아직 투겐 모델에서 논 로컬 이펙트가 나와 있는 그러한 이론들이 개발이 돼 있지 않으니까 수영이 너 저 이론하지 너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딱 줄 테니까 저거 하면은 또 PRL 이런 데 도배하거든.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겐 모델에다가 논 로컬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지금 공부를 하면은 쌈박하게 좋은 논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Q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지복을 란다우스 요리를 오늘 저녁부터 해요. 오늘은 저녁도 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저녁에 8시부터 강의 2개를 하기로 했어요.